반갑습니다. 건태령의 삶연구소 건태령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 비교 제2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의 부제는 신천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기고만장합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래서 그 재판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천지 관련 재판 이야기하고 오늘 핵심 토크인 신천지 망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관예우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직 검사가 이야기한 내용에서 차용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소송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관이란 뭐냐? 이 판검사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변호사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박봉에 나라 일본답고 고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변호사를 하는 1년, 2년간은 모든 재판을 다 이기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간행인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간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어떤 기업의 사장이 이렇게 분식 회계를 한 거죠. 분식 회계는 그냥 직원이 하면 횡령입니다. 대표가 하면 뭐 분식 회계라고 하는데 그 일본 용어이죠, 그죠? 화장 분자예요. 예. 어떤 정식 회계를 한 게 아니라 분식 회계를 했다 이거죠.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이 몇백억을 이렇게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로 사장하고 전무하고 과장하고 이 대리가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실행을 받아야 되겠죠. 왜 도둑질을 했으니까, 회사 돈으로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관 변호사를 쓰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정관 변호사를 썼어요. 그럼 누굴 쓸까요, 정관 변호사는? 물론 갓 퇴직해야 되고, 지금 담당 검사들하고 친한 또 그 위에 상사였던 지금 담당 검사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호사를 쓰겠죠. 또 지금 담당 판사를 미리 알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알 수가 있었다면 또 담당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를 쓰겠죠. 자,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담당 검사들하고 친한 변호사를 쓴 겁니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정관 변호사가 그 담당 검사 4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어디에서? 그죠? 어떤 만남의 장소에서. 그게 뭐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두컴컴한 지하 술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서 이렇게 검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4명의 검사 중에 제일 상사가 이렇게 합니다. 밑에 담당 검사 2명한테, 이번에 그 피의자 4명 중에 이 둘이는 집행유예로 내주고 둘이는 구속을 장관시키지. 근데 누구 둘이 구속시킬지는 우리 검사장님한테 한 분 여쭤보고 우리가 검사장님 이렇게 요거대로 해가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부 검사장이라죠. 퇴직해도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은 차관이죠. 차관 오니까 차관입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정부 부처들은 차관급이 1명 아니면 많아도 2명인데 법무부는 무려 차관급이 49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파워와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피의자가 4명인데 제대로 법대로 그냥 처벌을 하면은 되는데 누구는 구속을 하고 누구는 구속을 시키지 않을지 집행유예로 내보낼지. 자,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 집행유예는 거의 무죄처럼 인식을 합니다. 왜? 깜빡 안 사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실행을 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몇백억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냥 둘이만 6개월 정도 구속시키고 둘이는 그냥 내보내자 이 말이죠. 근데 그 조회수를 누가 한다? 변호사가 한다는 거지. 그 검사장이었던 변호사가 한다는 거지. 그래 그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장하고 전무는 집행유예로 내주고 가장하고 대리는 6개월, 대리 가장 6개월, 대리 1년 이렇게 실행을 주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재판 거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정관 변호사니까. 지금 현직의 검사들도 자기도 나가면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그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나쁜 악습입니다. 홍만표 알죠? 홍만표. 옛날에 네이처 리퍼블릭 뭐 변호했던 그 변호사는 퇴직하고 1년 동안에 50억 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천지 재판으로 돌아가가지고 1월 13일 날 이만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풀려났습니다. 2월 3일 신천지 대구지파 간부급들 다 무죄로 풀려났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재판이죠. 자,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방역법 위반이 아니래. 방역을 위한 예비조사를 방해한 거는 방역 활동 방해한 게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이 이만희 씨, 이 방역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신천지 대구지파 간부들도 방역 예비조사에 지장을 준 것이 방역 활동에 지장을 준 건 아니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방역법 위반에 무죄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만희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렇더라도 횡령이 56억이에요. 횡령은 도둑질입니다. 교회에 공적인 돈을 이만희가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자기 와이프 통장으로 넣어놓고 횡령이 56억인데 징역 3년. 물론 집행유예도 정가입니다. 근데 단지 그 행위의 집행을 유예할 뿐이죠. 그죠? 그런데 그 3년이란 자체도 잘못됐어요. 56억 이상 같으면 5년 이상 줘야 되고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3년까지 집행유예 되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이번에 엄청난 무리수를 두면서 방역 예비조사방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또 그냥 횡령만 치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가둬야 돼. 이만희 가둬야 돼. 그렇으면 훨씬 더 신천지가 더 급속도로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김미경 판사님 왜 그랬었어요 정말. 응? 법문도 안 보고 재판을 하신 거예요. 왜? 50억 이상인데 왜 징역 3년이에요? 응? 자, 다시 아까 내가 중소기업 기업의 그 4명 둘이는 풀려나고 밑에 쫄다고 둘이는 구속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정도의 어떤 정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 변호사비를 내야 될까요? 일반적인 변호사비는 5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뭐 1심, 2심 가면은 그 신금마다 따로 변호사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기업에 횡령 그 사장 혼자 다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밑에 일이 쫄병들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풀려날 정도 같으면은 100개가 필요합니다. 기업일 경우에는 100개입니다. 즉 100억이죠. 이번에 신천지에도 판사하고 친한 대우 같은 경우에 정관 변호사를 썼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만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로펌에 23명의 변호사를 썼는데 그중에 정관 변호사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있습니다. 정관 변호사의 힘이에요. 신천지 여러분, 이만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세상을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내보내준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다? 정관 변호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어?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정관 변호사 못 쓰면은 10만 원만 훔쳐도 실행을 살고 정관 변호사를 쓰면은 몇십억을 횡령해도 실행을 살지 않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그러한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천지 이만희 씨 그 외 간부들의 무죄 또는 석방은 집행유예는 다 정관 변호사의 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천지 신도들은 뭐 이만희 씨가 죄도 없는데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로 풀어났다고 뭐 희희낙낙 기고만장하는데 참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방역법은 일단 무죄로 나왔어. 그런데 횡령은 유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내부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방역법 위반은 신천지 신도들을 속인 건 아니에요. 신천지 시설의 저집다수가 750곳에 위치를 숨기고 또 일부 신도들의 정보를 주지 않고 뭐 주민번호를 지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를 속인 거지, 우리 국가에 피해를 준 거지, 신천지 신도를 속인 건 아니죠. 당신들을 속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신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거지. 예. 그런데 그건 일단 무죄가 나왔어. 그런데 횡령은 뭐예요? 횡령은 우리 사회는 상관이 없어요. 당신들끼리 돈을 뭐 누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횡령은 당신들이 볼 때는 당신들을 속인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님처럼 청렴하다고 주장하는 자기 땅 한 평, 자기 집안간 없다고 주장하는 이만희가 당신들을 속인 거예요. 당신들이,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일궈놓은 그런 피 같은 조직에 그 17반 낸 그 코 묻은 돈을 모은 그 돈을 이만희 씨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왜 거기 분노하지 않으세요? 공익 공도한 조직이라면서 거기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횡령은 이만희가 신도들을 속인 거라고. 거기 왜 분노를 안 하세요? 방역법 위반에 무죄가 되니까 그거는 정관 변호사 때문에 무죄가 된 거야. 진짜 무죄로 생각해. 이 어리석은 분들아. 횡령은 당신들 속인 거예요. 요트를 산다. 무슨 아방궁 뭐야? 무슨 집이야 그 마이바흐 서 있는 그 집 그거. 팽화의 궁전. 미래의 궁전이 아니라 팽화의 궁전. 무슨 팽화의 궁전? 그런 거 짓는다고 하면서 건축비를 횡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 조작해가지고 말이야 56억을 따로 뚱쳐놓고 자기 와이프 통장에 넣어놓고 말이야 자기 개인 용도로 쓰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 분노를 해야 되고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진실규명위원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거 횡령이 한 건지 세상이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 총회장이 횡령을 했다 하는데 진짜 한 건지 당신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말이야 교회 자체 징계위원회 만들어가 징계를 줘야 된단 말이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세상을 이겨. 그리고 1월 13일 날 수원지법에 이만희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풀어준 김미경 판사님 왜 그랬었습니까? 대구지법에 김상윤 판사님
왜 그랬습니까? 정관 변호사가 잡아 들어왔어요. 당신들이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저는 이만희가 조두순 또 뭐야 N번방 그 누구야 그 자식 그거 그런 범죄인들보다 훨씬 더 나쁜 범죄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 많은 그런 범죄인들은 뭐 몇 명, 몇십 명 이렇게 뭐 몇천 명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만희 같은 사기꾼은 다단계 사기꾼은 종교를 빙자한 종교 사기꾼도 아니라 그냥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이야. 사기꾼은 수십만 그 관련 가족까지 수백만한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김비경 판사 당신이 말이야 이번에 재판 잘해가지고 실행 5년 탁 때가 가둬버렸으면 훨씬 이 나쁜 사악한 조직인 신천지가 빨리 무너지는데 기여를 했을 건데 그걸 왜 풀어줘? 당신은 엄청나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한 거예요. 왜 그런 재판을 했습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신천지라는 재판을 자기가 담당을 하게 되었으면 신천지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어떻게 치고 있는지 저는 참 아쉬운 게 이만희 씨가 재판을 방역법 위반 횡령으로만 재판을 받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설 부당 사용 이런 것만 갖고 받을 게 아니라 사실은 행법 347조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어야 돼요. 사기죄는 뭡니까? 사람을 기명하여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예요. 사람한테 천년간 영생한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말이야. 그 헌금을 받고 응? 그게 속이는 거잖아 그게. 그럼 사기죄로 처벌을 해야지. 물론 뭐 그걸로 뭐 고소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만 저는 신천지 피해자들이 그 제목으로 고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기 행위입니다. 사기 행위. 아무튼 이번 재판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그러나 제가 작년 초죠. 코로나가 막 터질 때 제 주변에 신천지 지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신천지 신앙을 포기 못하는 18년 차 신천지 지인한테 이런저런 얘기 중에 코로나 터져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막 기곤만장한 그 막 오만한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데 그게 전혀 죽질 않더라고. 코로나 터지면 좀 이렇게 수그러 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이런 조언을 한 거죠. 그렇게 말했어. 당신들 말이야 지금 전혀 방역 활동 방해하고 명단도 제출 안 하고 실수도 공개 안 하고 이렇게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전혀 번지수를 못 잡는 것이다. 그림을 크게 봐. 사실 이거는 진짜 제가 맞는 얘기를 해가 준 거예요. 당신들은 모든 포커스를 지금 순간순간의 이득에 맞출 게 아니라 이만희 씨 구속 안 당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당장 사회 배급 기부해라. 모든 명단 다 내놓고 모든 협조 다 하고 100배 사죄하고 그렇게 100억 정도 내놓고 해도 구속은 당할까 말까다. 근데 지금 뭐 냉간 속격할 때가 아니다. 왜 그래 번지수를 못 찍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해가 준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진짜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지 뭐 또 누구한테 지보다 높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전화를 내서 막 그런 내용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더 높은 사람이겠지. 종이에서 알아서 한다.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답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내 조언이 들어맞은 셈이죠. 신천지는 방해할 거 방해 실컷 하다가 뒤늦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 120억을 대구에서 기부하려고 하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천지는 그 120억 가량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이번 재판에 썼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로펌의 23명의 변호사들 또
대구 지파의 간부급들 재판하는데 그 변호사들 쓰면서 수백억의 돈을 쓴 거예요. 그 돈의 힘으로 이렇게 일부 무죄가 되고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2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재판은요, 1심, 2심, 3심 딱 변호사를 따로 써야 됩니다. 변호사비 따로 나가야 돼요. 신천지 이번에 엄청 기고만장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무죄되고 집행유예로 놓은 줄 알아. 오로지 이게 돈의 힘인데, 그죠? 그런 눈먼 판사들의 협조와 이 돈의 힘인데, 신천지가 2심에서도 이만한 돈 쓸까요? 저는 안 쓴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2심에서는 방역법 유죄 나올 수 있습니다. 설사 방역법은 피해 가더라도 횡령 금액 1심에서 50억 이상이 56억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만희 실행 놓아가지고 바로 교도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지금 총알 많이 떨어졌어요. 2심에도 또 100억 이상의 변호사비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쓸 거고 안 쓸 거라 봅니다. 자,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정관 예우에 관한 어떤 뭐 법률인들, 법조인 이거는 좀 이 좋지 않은 용어 좀 법률인 해야 됩니다. 의식을 조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이렇게 뭐 정관 예우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죠. 판사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없다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 요 이만희 씨의 도둑질,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만희의 도둑질, 56을 도둑질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교회차 안에서 진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천지는 이미 망하고 있다. 망하고 있다는 증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이 사진, 이 망구 K죠, 그죠? 망구 K. 뭐 작년 9월 18일 평양에서 보좌했는데 헌으로 이미 뭐 증명이 되었고 이런 대규모 행사 이제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재판에도 이렇게 시설 무단 사용으로 재판받았죠, 그죠? 이제는 아무리 차명단체를 내세워도 신천지는 이제 대행사 절대 못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뭐 동성수행이라 해가지고 뭐 외국 돌아다니면서 이만희 참 보고 호화여행했죠, 그죠? 깃발 달렸죠, 그죠? 예. 뭐라 적어놨노, 이거? 2시간 동안의 강의를 아무런 노트나 적어놓은 내용 없이 칠판만 가지고 진행. 헛소리 하는데 뭐 노트가 무슨 필요해? 아무 소리를 찍으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대규모 집회, 행사 이런 거 이제 일절 신천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천지는 센터에서 6개월 동안 세뇌 교육을 시켜놔서 말미에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와, 특히 그 외국인들, 백인들이 하나하는 모습, 동성수행하면서 이만희가 막 큰 소리 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참가하는 모습, 이런 대규모 행사들, 그리고 뭐 재작년에 있었다는 4만 명인가 모아놓고 10만 수로식이라고 막 거짓말 치는 그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어떤 운전감을 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야, 성경적으로 딱 맞는데, 말씀도 맞는데 진짜 이렇게 세상이 다 인정해주고 있네, 우리나라만 인정 안 하지, 이렇게 하면서 입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신천지는 이런 대규모의 행사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교회 예배도 하기 힘들으실 거예요. 대규모로 몇천 명이 막 부산 야고보 집합 가면은 막 하산 일대가 마비가 됩니다. 위에 흰색 밑에 검은색은 다 신천지 신도들이고 다 그렇게 뭐 늦잠을 자는데 왜 그리 많이 뛰는지 뛰어가고 말이 택시가 오고 막 바로주는 차가 오고 엉키고 막 그 일대가 막 혼란이 일어나 버리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부산 그 야고보 지파 그 하단 성전 그런데 이제는 예배 못해요. 이제 못합니다. 센터 교육도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건물주들이 신천지에 세 안 줍니다. 옛날에는 뭐 사이비 해도 막연하게 그냥 뭐 사이비구나 알대하고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리를 일으키고 만천하에 공개가 돼가지고 사악한 집단이 드러난 상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천지 자기들 성장을 위한 어떤 활동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제가 옛날에 뭐 이런 거를 투고한 적도 있었는데 멈추면 안 되는 자전거입니다. 계속 달려야 돼요. 자기들이 옳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계속 신도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존 교회는 줄어드는데 한기총은 한교회는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는 늘어난다 이거야. 우리 신천지는 늘어난다. 이게 옳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라고 큰 소리 치워왔어요. 신천지인들하고 토론하면 결국 그 얘기합니다. 우리 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10만 수씩 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진리다. 앞으로는 늘기는커녕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10만 명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는 신천지가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해가고 있고 이미 망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해가 유혹을 하는 것처럼 이만이라는 뱀이 너희들을 영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해가지고 그 신도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뱀이 바로 이만입니다. 이만이. 고래로 사람은 태어나서 안 죽은 적이 없는데 영생할 수 있대. 그럼 말도 안 되는 누구나 다 그런 영생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 그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원초적인 욕망을 그 불안을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래 속여가지고 신도들을 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뱀한테 쏘은 게 아닌지, 당신들이 그들한테 쏘아주는 것은 또 그들이 신천지 지도부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 들어갈 때를 생각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 속해 있고 환호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환호하고 대규모 행사를 하고 그걸 보고 당신들 그 애매모호한 결심을 굳히게 된 거잖아요. 당신들을 쏘아주면 당신 한 사람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